매일 GMO를 먹는데 알고는 있나요?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세계암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처럼 글리포세이트가 EA 등급의 발암물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부작용, 글리포세이트로 인해서 34가지의 질병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세계 1위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 D 결핍증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그리고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불임증 환자 20만 명, 선천 기형아 7년간 2.3배 증가,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4명 중 1명 정서 해동장애 아동,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14.6회로 OECD 국가들 중 1위, 성조숙중 여아는 7년간 자그마치 27배 증가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증도 5년간 9배 증가, 20대 한국 남성 정자 운동성이 8년간 거의 70%에서 48%로 떨어집니다. 만 1살 영아 빈혈은 7년간 7.2배가 증가해요. GMO에 대한 그 안전성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GMO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 얼마나 되어 있나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약이 개발돼서 시중에 판매가 허용될 때 일적으로 하는 검증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는 동물을 대상으로 주로 쥐를 사용하는데 안전성 검증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임상시험을 해요. 그리고 허가 후에도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계속적인 측정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GMO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GM 작물을 개발한 이 몬산토 회사가 한 검증밖에 없어요. 거의다가. 왜 이렇게 연구가 부족한가? 그거를 알려면은 농부가 GMO 씨앗을 구입할 때 계약서에 서명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항이 있냐면은 이 GMO 씨앗 갖고 연구를 할 수 없고 연구를 하려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벌써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몬산토의 독성 연구 논문은 기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오랫동안 싸워서 그 정보가 강압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몬산토가 한 연구는 90일까지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신장과 간에 손상 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랄리니 교수는 긴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2년 동안 안전성 검증을 합니다. 안전성 검증을 했더니 종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연구 논문에는 그 종양 사진이 그야말로 인간으로 치자면 농구공 크기 정도로 종양이 나타나요. 근데 그 연구 논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도표인데 도표를 보게 되면은 종양이 90일쯤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요. 90일쯤에. 그게 왜 중요하냐? 몬산토는 90일까지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90일 안에는 종양이 전혀 없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몬산토가 제공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직접적인 독립적인 연구를 해야 되죠. 그게 없어요. 그 실험실에 쥐로 실험을 했는데 몬산토는 90일을 실험을 했고 암이 발생한 거는 90일 이후부터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이게 몬산토의 천재적인 악마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 90일이 지나야 종양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 절차를 90일에서 자른 거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왜 몬산토 직원과 소위 그 친-GMO 전문가? 이런 분들은 왜 GMO가 안전하다고 홍보할까요?
이 세계적으로 GMO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국에서는 몬산토하고 주고받았던 홍보하는 사람들 이메일이 공개됩니다. 그 이메일을 보게 되면은 케빈 폴타라는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는 25,000불을 받고 어떤 것도 쓰고 어떤 말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열성적으로 GMO를 홍보하고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학장이에요, 이 사람이. 아, 네. 이 대한민국에도 GMO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몇몇 교수님들이 이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양반은 GMO 바로 알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뭐 참고 문헌도 거의 없고 GMO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몬산토는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6,000부 구입할 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뿌려져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한테도 갑니다. 이 양반한테 내가 전북 텔레비에서 토론할 때 얘기한 게 안전하다고 하면 행동으로 보여봐라. 우리 보는 앞에서 GMO를 직접 먹어봐라. 90일 동안. 내가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번 90일 동안 부두에서 GM 작물 들어오는 거를 직접 받아서 90일 동안만 먹어봐라.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영국 버킹햄샤이어에 있는 몬산토 공장 식당에는 GMO 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인이 있었어요. GMO가 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몬산토 직원이나 GMO를 홍보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먹을 리가 없겠죠. 그 GMO를 말하고 계시는 뭐 그런 박사나 이런 교수님들은 실제로 먹지 않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몬산토 직원들은 GMO 식품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하도 아마 직원들이 GMO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니까 그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속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 데이비드 스즈키라는 캐나다의 유전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GMO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멍청하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멍청한 GMO 홍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그 GMO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저는 얼핏 듣기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GMO와 관련해서는 거의 수입 수출 또는 뭐 작물을 키우거나 이러면 막 테러리스트 이상으로 간주한 말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 GMO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예는 그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두 나라 잠비아하고 짐바브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참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연 1,000불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가뭄으로 식량난에 접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GMO 옥수수를 무상 원조 거부했습니다. 굶주려도 독이 잔뜩 든 GMO 옥수수는 안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은 GMO 작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서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경우에는 재배 금지, 수입 금지, 판매 금지 철저하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왜 한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어쨌든 34가지의 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같이 이런 GMO로 인한 질병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적으로 한국같이 여러 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 다른 하나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만큼 거의 GMO를 섭취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아르헨티나는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국에서 일어난 질병들과 비슷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GM 작물에 뿌려지는 제초제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먹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몸에 흡수가 되면 그게 먹던지 숨을 들여 마셔서 아니면 피부에 닿아서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뿌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러한 그 시위까지 벌이고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의 엄마들이 나서서 질병 분포도를 지도에 찍어요. 그 중에서 가장 참혹한 게 선천기형아예요. 선천기형아가 이 GM 작물이 재배가 시작된 후 2배에서 5배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선천기형아가 7.3%예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당연히 GM 작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면은 선천기형아도 제일 많이 일어나겠죠. GMO에 잔뜩 흡수된 글리포세이트가 선천기형을 일으킨다는 과학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카라스코라는 교수인데 아르헨티나에 그 GM 작물이 재배하는 지역에 선천기형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병아리를 이용해서 병아리 태아를 이용해서 그 실제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농도의 약 1000분의 1 정도의 약한 농도로 태아에 투입했더니 선천기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의사들과 의료인들 3만 명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WHO의 결론을 지지하고 글리포세이트가 유산, 선천기형아, 피부병, 기관지와 뇌신경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주민들이 강한 운동을 벌이고 전문가들이 합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이걸 모르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르헨티나하고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데이터의 한 예를 들자면은 당뇨병 증가에 대해서 나와요. 상관관계가 GM 작물이 재배 시작된 후 갑자기 그 질병이 이렇게 꺾어져요. 그러니까 이 꺾어진다는 게 서서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껑충 뛰어요. 그 포인트, 그 체인지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게 GM 작물의 재배가 시작된 거죠. 왜 이 글리포세이트하고 당뇨병하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냐? 그것은 글리포세이트가 망간을 억제시킵니다. 망간이 억제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망간이 결핍이 되면 인슐린이 따라서 결핍이 돼요.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그게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글리포세이트가 항생작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항생작용을 해서 장에 있는 유익균을 소멸시키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트립토판이라는 효소를 억제시켜요. 그 트립토판은 몸에 흡수돼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은 뇌 전달 물질로서 감정 조절에 사용돼요. 이게 부족하면은 우울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10년 넘게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GMO를 45kg를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42kg가 선생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분명 이런 음식을 피할 수 있는 분명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 그 부분에 암만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GMO 표시제, GMO 완전 표시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한국에 GMO 표시제가 있어요. 하지만 마트에 가서 GMO 표시된 것을 찾아보려면 웬만해서 못 찾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 한국의 표시제는 소위 말하는 있으나 마나 표시제예요. 유명무실한 표시제죠. 왜냐하면은 가공식품 만드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 DNA가 분해가 돼요. 그래서 한국의 표시제는 유전자 조작 DNA가 검출이 안 되면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DNA가 분해가 되든 안 되든 글리포세이트는 남아있는 거죠. 유럽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완전 표시제를 사용해요. 완전 표시제가 뭐냐? DNA가 검출되든 안 되든 원자재를 GMO를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야 되는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식품에 GMO가 함유되어 있는지 함유되지 않았는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 구분을 못해요. 이게 몬산토가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한국의 표시입니다. Oh no!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를 가공을 해서 다 분해해서 GMO가 분해가 돼도 핵심적인 그 글리포세이트는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요. 또 굉장히 그 유럽과 대만 경우를 해서 원자재에 대한 GMO 완전 표시제를 한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완전 표시제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표시제로 하지 않는 건가요? 한간에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그 완전 표시제를 하면, 그 식품을 뭐 소비자에게,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 기사도 저희가 얼핏 보기도 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완전 표시제를 선택하지 않는 거며, 또 관련 부처? 관련 곳에서는 왜 완전 표시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해요. 몬산토가 GMO 완전 표시제를 거부하는 정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한테 손해다 이거예요. 그 방법을 미국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쓰고 있어요. 반 GMO 운동하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손해다 이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년간 우리가 GMO 식품을 구별할 수 없도록 해서 먹어왔는데 얼마나 더 가야지 이게 시기가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 시기는 지금 당장이에요.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식약처에서 완전 표시제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 국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몬산토의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건강은 내팽개치고 몬산토 같은 세계에서 제일 악랄한 다국적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게 한국의 있으나 마나 표시제입니다. 이거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음식을 살 때마다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GMO 완전 표시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될 때인 것 같아요. GMO 완전 표시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좀 있나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평범한 엄마가 반 몬산토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 시작으로 인해서 세계 50개국으로 번졌고 200만 명이 참가하는 소위 말하는 반 몬산토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도 5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광화문 앞에서 합니다. 안 돼요! 상이야! 안 돼요!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평범한 엄마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 공약에서 GMO 표시를 강화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정과제 100가지를 리스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김성은 장관님도 그 얘기를 언론에서 했는데 이 몬산토의 로비가 들어간 거다. 사람들이 GMO와 GMO가 아닌 거하고
구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얘네들 원하는 거예요. 유럽같이 그 구분을 해서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 게 얘네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전략이 슬프게도 한국의 이 34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전략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일어나서 이 완전 표시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뭐 언론에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GMO를 먹는데 알고는 있나요? 2부에 이어 3부에서 계속됩니다.